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봅시다. 굵은 가지가 부러지는가, 가느다란 가지가 부러지는가 살펴보면 여러분은 여러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대개 굵은 가지가 부러집니다. 강한 것이 결국 약한 것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아이들은 사지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으면 뻣뻣하고 강해집니다. 아이들은 팔을 비틀어도 잘 부러지지 않지만 늙으면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지고 조금만 비틀어도 부러집니다. 그러므로 굳어가고 강한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고, 부드럽고 약한 것도 생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병력이 약하다고 싸움에서 지는 것도 아니고, 병력이 강하대해서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자탄 맞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도 부드러운 쑥이나 어성초가 돋아났고, 잘 휘어지는 대나무는 싹이 트나 큰 나무는 단단한 나무들은 종자까지 말라버렸습니다. 만년설도 녹으면 저 아래 아주 아래 바다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오션의 비밀입니다. 논어에는 대국자 하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자의 스승 상존과 그의 가르침이 기억이 납니다. 노자는 스승에게 가장 부드러운 것을 배웠는데, 스승은 입을 벌려주고 살펴보라 했습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딱딱한 이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잇몸입니다. 이빨은 딱딱하기 때문에 빠졌지만 잇몸이 남아있어서 그는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이 이빨과 잇몸을 보고 노자는 마지막 남긴 비책이 그 무자징경을 통해서 그는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단한 치아는 늙고 닳아 빠졌으나 부드러운 혀와 잇몸은 죽는 날까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강하면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전부가 아니니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명상의 수련이 되겠습니다. 다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고난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꽃잎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씨앗이 썩지 않고 새싹을 피우지 못합니다. 한 살을 버리지 않고 또 한 살을 먹을 수가 없고, 유치를 버리지 않고 영구치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고 썩고 부식되고 버리는 아픔을 겪어야만이 생명의 실상이 들어갑니다. 계속 누워 있어 봅시다. 순간은 평안한 것 같지만 오래 누워 있는 것도 등창이라고 노동이며 오히려 병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른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이 수고와 노동, 고통 뒤에 오는 휴식이 가슴을 평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휴식이야말로 진정한 상대적 평화인 것입니다.
일평생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평생 편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걸 바라는 마음이 곧 허상이며 망상입니다. 정도를 찾아 걷는 길의 과정이 돌이켜보면 갈지차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직선거리만 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왔던 길을 다시 가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넓은 길, 때로는 좁은 길, 오솔길이 있습니다. 실제적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실제적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답해 봅시다. 무엇일까요? 연인끼리 입맞춤을 하는데 부족합니까? 예쁜 자식들이나 예쁜 꽃을 보는데 눈이 2개뿐이라도 부족합니까? 또한 돈이 아무리 요용하고도 좋아도 너가 돈을 줄 테니 귀를 한쪽 떼달라면 우리가 그 귀를 떼줄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학, 하버드대학, 옥스퍼드 유학인이 하는데 만약 서울대학 가는 날 자식이 죽는다면 보내겠습니까? 하버드대학을 가는 날 자식이 죽는다면 보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러한 분명한 가치관을 상실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행복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바보들 천지입니다. 천금도, 명품도, 학위도, 다이아몬드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세상에 희생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 애매한 문구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원수 같은 자식이 하나 있는데 자식이 죽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원수 같은 남편 혹은 원수 같은 아내 죽여버리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물 코에도 좋은 고기도 걸리지만 해파리도 걸리고 아귀도 걸리고 여러 가지 잡고기도 걸릴 것입니다. 삶이란 뒤엉킨 혼돈 속에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더불어 공존한 것이 우리 일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혁명입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낳는 것은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존재감의 정의를 깨달아야 됩니다. 엄마는 아기를 낳지만 아기는 엄마를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소리는 매우 수준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희생은 없습니다. 우렁이처럼 되어가는 것이 자인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연어는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먹도록 내줍니다. 연어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코기를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아들을 갖고 싶어 100일 기도까지 하고 애써 낳아놓고 좋아하더니 왼수가 되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로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100일쯤 지나서 누가 데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편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희생은 없습니다. 자기 좋아서 하는 일임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도 나의 일이고 돈을 받고 하는 노동도 내 것이고 직장일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도 다 내 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은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행복지수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행복을 조사하던 연구단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OECD 국가 중 6년 동안 우리는 꼴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5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서 의식주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왜 꼴찌일까요? 그 첫째 원인은 교육제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전원이 다 대학을 가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대학이 80여 개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독일인과 일본인들은 대학보다는 직업학교가 많습니다. 대학은 전문 지식인을 꿈꾸는 전문가들이 가는 곳입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 대학을 나오든 중학교를 나오든 의식주 라이프와 밀접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등학교만 공부해도 가업을 중시 여겨 이어가는 일본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었고 독일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추나추동이 있는데 10대들은 봄에 속하겠죠. 그들은 푸른 꿈을 가꾸고 자기 꿈을 잘 실현해 나가도록 기성세대들은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 싫은 사람은 지역학교 같은 데를 가서 일찍이 기술을 배워서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20대, 30대는 청춘의 여름이 될 것입니다. 이때에는 삶의 방향을 잡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40대, 50대는 가을이니 이때는 삶의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나라에는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60대, 80대는 겨울이 왔으니 삶을 잘 누려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인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영장주권이며 천국 생활일 것입니다. 적절히 꿈을 가지고 꼭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후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책임 있는 얼굴이 되겠습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말하기를 사람은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쇼 라준시는 말하기를 자신감 있는 얼굴에는
은빛 오로라가 흐른다 했습니다. 흑노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사람이 인간이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링컨에게 일자리를 부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딱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묻고 그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본 링컨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바라본 다음에 도로 보냈습니다. 얼굴을 가만히 바라본 링컨은 그 사람을 그냥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남긴 말은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비서도 의아했고 찾아온 자신도 매우 난감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40이었습니다. 그 자신감 없는 얼굴, 땅바닥만 바라보며 어깨를 움츠리고 기가 죽은 얼굴. 링컨은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나이가 링컨 대통령의 인간관과 그의 불굴의 의지를 알았더라면 찾아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왔어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접에서도 자신감 있는 얼굴, 만족한 얼굴, 희망을 가진 얼굴, 또렷한 눈동자를 후히 점수를 줄 것입니다. 오늘날 말짱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들, 또 지혜로운 삶, 자신감 있는 얼굴에는 항상 주변에서 축복이 따릅니다. 지혜로운 사람, 매사에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했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해서 온유해진다고 전도서 8장 1절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형수술도 좋지만 마음수술을 해서 항상 밝고 명랑하고 맑은 얼굴을 가집시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며 명상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버진스키 박사에 대한 메디칼 뉴스 한 토막을 보내드립니다. 폴란드계 미국인 버진스키 박사는 암치료 전문가로 유명한데 이 박사 주변에는 안티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버진스키 박사는 다른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1, 2년 안에 100% 완치를 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정상인의 소변에서 추출한 펩타이드라는 성분으로 자연 물질인 포뮬라를 개발하는 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박애정신과 사랑이 많은 이 버진스키 박사는 모든 암 종류의 환자들을 부작용 없이 치료하면서 가장 어려운 소아 뇌종양까지 완치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버진스키 박사의 치료 방법은 일반적인 수술과 화학치료, 항암제, 방사선보다 30배에서 300배 이상 높고 치료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방법을 전개시켰고 환자들의 생존율은 100%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을 사람이 안티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웅 대접을 받기는커녕 FDA가 잇따라 소송을 걸어서 버진스키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죄목은 FDA 승인 없이 치료를 했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약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14년간 시달리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FDA를 조종하는 마피아들을 그는 대상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마피아들은 제약회사를 끼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며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연구진 중에 여자 박사를 매수해서 그들의 특허 제품인 표물라를 훔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음모는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버진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치료하는 병원에서의 약들은 맹독극물에 항암제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돈을 버는 마피아들과 싸우는 이 사람,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정의의 선구자 버진스키 박사를 위해서 기원합시다. 어서속히 이분이 개발한 약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분의 고발은 다큐 영화로 2010년에 상영되고 유튜브에도 공개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운을 보내주십시오. 의인이 대접받는 세상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버진스키 박사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그냥 오늘의 명언이 되겠습니다.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월입니다. 피할 수는 없으나 맞설 수 있는 것이 곧 운명입니다. 안 먹을 수는 없으나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가질 수는 없으나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잊을 수는 없지만 지울 수는 있는 것은 바로 슬픔입니다. 받을 수는 없지만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잡을 수는 없으나 놓을 수는 있는 것은 마음의 욕심이 되겠습니다. 막을 수는 없으나 닦을 수는 있는 것이 사람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설득할 수는 없어도 설명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과문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없지만 너를 위한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날아오를 수는 없지만 날아올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꿈이 되겠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칠 수는 없어도 등불을 하나 밝힐 수 있는 것은 희망이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아침 후 태양이 밝아오는 건 그날 새로운 기회와 기쁨과 희망을 누리라는 자연계의 뜻이며, 또한 하루하루 황혼이 가고 어둠이 내리는 것은 하루의 슬픔과 기쁨, 실패, 그리고 모든 아쉬움을 뒤로 묻고 휴식하며 내일을 꿈꾸라는 하늘의 뜻이며 자연계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하루를 여는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언어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한 말은 90%가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합니다. 말이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버릇을 고치고 교정하면 그 사람의 운명도 변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이 말의 파장이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로 빚도 갚고 축복도 받고 친구도 생기고 음식도 생깁니다. 명예도 생기고 직장도 생깁니다. 아침의 첫 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밝고 빛나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말은 그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이 바이러스를 전합시다. 사람의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같이 반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칠판에다가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문구를 계속 쓰고 각인했던 한 학생은 야당 총수가 되었고 어느 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운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나깨나 감사를 드리고 감사한 기도를 반복했던 말기암 환자가 한순간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방송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맑고 밝은 음색을 만드는 것을 힘씁시다. 목소리가 고우면 메아리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코치와 충고로 표정을 바꾼 김연아는 표정을 미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소로 바꾸고 그는 11번이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언어에 정성을 심어서 말합시다. 정성스러운 말은 소망성취의 밑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같은 값이면 온유한 말을 합시다. 퉁명스러운 말투는 더러운 복도 깨트립니다. 이것을 발성 연습합시다. 불평 불만을 쏟으면 안 될 일이 계속 생깁니다. 투덜거리는 습관은 악성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경청하면 마무 소리까지 들립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태도를 기릅시다. 그리고 시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 길을 갑시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말에는 흡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말을 퍼뜨리면 재앙이 뒤따릅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멘트는 복을 지읍니다. 그리고 가끔 침묵합시다. 말을 잊은 사람, 침묵은 최상의 언어며 최상의 명상입니다. 오늘은 언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값진 몸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너무나 소중해서 천금을 줘도 살 수 없고 우주를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몸입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몸을 돈으로도 환산했는데 사람의 몸이 돈으로 계산해도 약 51억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구 하나에 바꾸는데 1억이 들어가며 두 눈을 갈아 끼우려면 2억입니다. 신장, 즉 콩팥 하나 바꾸는 데는 4천여만 원이 들고 7천만 원까지 듭니다. 그리고 심장을 이식하는 데는 5억 원이 듭니다. 간을 이식할 때는 약 7천만 원이 들고 팔다리가 없어 의수를 끼우려면 더 큰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 200만 원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계산하면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건강한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 약 몸에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어떤 고급 승용차나 외제차보다도 비싸고 값진 사기로 세상을 활보하는 기적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1시간에 36만 원이며 그 돈은 산소호흡기 값을 같이 치릅니다.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를 걸어다니면서 공짜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860만 원씩 공기를 마시는 것입니다. 51억짜리 몸으로 860만 원씩 하늘로부터 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왜 인간은 감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늘 불평을 하는지 우리는 죄송할 뿐입니다. 부모로 받은 몸,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유전자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감사 조건은 마음을 비우고 보면은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숨 쉴 때마다 감사합시다. 우리 이 귀한 몸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명상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꿈과 신념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 자기 자신이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불행을 모릅니다. 심신이 나약하고 힘이 들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심신이 건강하면 설사 태산을 옮긴다 해도 염려가 없으나 심신이 나약한 사람은 책 한 권 빈 깡통 하나 옮기는 걸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현실이 힘든데 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말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중 누가 더 불행하느냐고 헬린 켈레의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앞을 보면서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개선하여 현재를 돌아보고 내일을 설계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보복한다고 아놀드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일본, 기타 강대국들에게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고조선시대에 동서 오만리를 장악했던 나라였습니다. 남북 이철이었던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어 아픔을 안고 휴전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교과서를 왜곡하고 미국과 통상을 하며 목을 조이고, 중국은 사드 배치 핑계로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힘을 모아서 뭉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약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촛불 시위가 그랬고 월드컵 붉은 악마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강한 신념과 꿈을 더하여 우리 조국이 힘을 길러 강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기도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